대표님 오늘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포항시장 공천 관련해가지고 얘기하신 거 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대표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김건희 여사를 보자고 했죠. 네, 그거 왜냐면은 하도 이런 그 공천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많길래.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게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보통은 공관위가 이제 공천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지만 거기에 있어 당대표가 만약에 판단해가지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해라라고 하면은 그게 당대표의 권한인 것이고 그걸 제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실제 그 당시에 포항시장 공천에 있어가지고 가장 민망한 상황은 전국에서 경북도당만 유일하게 단체장 대상 경쟁력 조사라는 걸 돌렸습니다. 근데 그 경쟁력 조사라는 게 뭐냐면은 경북에 있는 시군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만족도 조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하냐 못하냐를 돌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 단체장이 잘했냐 못했냐와 별로 관계없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보정도 없이 그냥 조사했는데 그러면 항상 구미랑 포항이 꼴등 나옵니다. 왜냐면 그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그럼 포항시장이나 구미시장이 얼마나 잘하는지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조사를 돌려가지고 하위를 자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그냥 포항시장 자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사를 이제 돌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천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불공정한 공천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첫째 1차적으로 이야기됐고 근데 2차적으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게 원래 시도당이 단체장 공천을 하는 건데 그 시도당에서 알아서 단체장까지 기초단체장까지 공천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공천 규정에 보면 예외 규정으로 중앙당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상한 상황이면은. 중앙당으로 끌어올렸는데도 거기에 대해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더 이상 이견이 없거든요. 예, 비슷한 사례로 처리된 것이 서울에서 강남구청장이 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당 위원장이 계속 반발하면서 그걸 대통령에게까지 가져가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런 포항 지역에 있는 뭐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 사태 파악을 지시하죠.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는데 포항 지역에 그때 파다한 얘기가 결국에는 어떤 다른 후보를 공천 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시장을 근데 현재 시장이 또 아주 일을 잘하시는 분이고 인기가 좋은 분이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잘라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보고가 올라왔죠. 근데 거기서 그런데 그럼 우리가 바로 잡겠다 해가지고 중앙으로 끌어올린 건데 그걸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뭐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걸 추가적으로 정보를 이제 들어보고 하니 그랬더니만은 그게 특정 인사가 특정 인물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그런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는 약간 왜 지금 이런 상황인지가 약간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말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겠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거론된 당사자와 얘기를 해서 확인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지금 어디 계시냐 이거는 뭐 전화상으로 할 얘기도 아니니까 이건 확인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언론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보면 몇 번이나 그 공천 과정에서 누가 누구 이름 팔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직접 확인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포항시장 공천을 김건희 여사랑 상의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 상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붙인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것도 제가 그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에 저 아주 친분이 깊은 걸로 여기 있는 언론인들도 알 텐데 그 기자분한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이런 일도 있었는데 내가 이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바로잡으러 갔다라고 설명한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무슨 김건희와 이준석이 뭐 동일체다라는 식으로 의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맥락이 말이 안 되는 걸 아실 겁니다. 예. 제가 동일체면 왜 거기에 반응합니까? 그거를. 예. 동일체면 왜 그걸 바로잡으러 나섭니까? 그걸. 그럼 그때 당시에 서초동에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만나신 건데 네. 김 여사의 반응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요? 뭐 결과를 보면은 반응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이런 사안에서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과 구체적으로 뭐 나오는 사담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결과로 다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그 자리에서 문충호 씨를 실명을 언급하긴 한 건가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가 언급할 일은 없었고요. 제가 아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공천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난장판이 났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던 게 그래도 50만 포항 시민이 있는 그 공천인데 거기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뭐 포항과 뭐 아주 작은 인연이 연구가 있긴 하지만은 정말 그건 못할 짓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제가 뭐 그 자리에서는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 자체가 끝장내겠다고 간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끝장내고 온 겁니다. 그거 구체적인 대화가 뭔지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뭐 다른 지역도 여러 얘기가 지금 뭐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또 우리 전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제가 어제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걸 밝히지 않으려 했던 거는 사실 이거는 중앙에 있는 정치를 하면서 그 당선인과 그 이런 사람들이 또 도당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저지른 거지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포항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지금 당선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삼성시장, 이강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세한 내막을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뭐 아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 알려지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 당에 있던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일이고 예. 사실 뭐 제가 늘상 얘기했죠. 오빠가 사고 친 게 한두 개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뭐 워낙 그 당시에 기사나 이런 거로 봐도 그 지역이 핫했던 것이 노정되어서 오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확인된 기사까지 나오게 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강도 포항시장이라든지 포항 시민들께는 뭐 심려를 끼쳐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럼 김건희 여사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실제로 했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건데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이철규 의원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 뭐, 상식선에서 비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24년 공천에서도, 22대 총선 공천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공관위에서 누구 대리인이었는지는 아마 기자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철규 의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예. 이철규 의원이 맞다고 하겠어요?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하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시길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강혜경 씨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네. 그 지선 당시에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랑 의원님이랑 셋이서 되게 친밀하게 소통을 나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하는 모든 말은 명태균 사장의 전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자꾸 이제 판을 이렇게 이상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2022년 지선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지선과 보궐에서 이준석과 김건희와 막 이렇게 막 명태균이 한 팀으로 다 모든 걸 전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안고 6월 10일인가부터 저한테 윤리위 갖고 난리치겠다고 막 회의 소집하고 그 다음에 7월 7일에 저를 당대표 쫓아내는 일을 감행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이런 걸 지금 이걸 하는데 아마 지금 그 명태균 김영선 이 건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재밌는 분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양쪽의 변호인들도 상당히 전 재밌는 분들인 것 같고, 예, 정치에
한 발 걸치신 분들이 아니라 두 발 다 병치에 걸치시고 지금 계신 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거는 그분들이 뭐 가진 의도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포항시장 그런 공정 관련해서 네. 후보님께서 김 여사의 친분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김 여사도 인정을 좀 하신 부분이 있는지. 인정 안 하겠죠. 인정을 하면은 그거는 대형 사고인데.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왜 그 당시에 공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가지고서는 자 심지어 명태균 사장은 왜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뭐 계속 연락을 넣고 이렇게 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1. 그리고 왜 당대표는 그 당시에 내가 다 권한을 가진 사안인데 대통령한테 그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다시 확인해가지고 이 사태가 심각치 않다 그래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직접 만나야겠다는 판단까지 하게 되었을까? 네. 그 외에도 보면은 이번에 뭐 공교롭게 또 그 지역이 나왔지만은 강서구 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은 또 그거는 저한테 전화로 무슨 이런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사실 매 공천 때마다 구조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조금씩은.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방식도 다르고. 예를 들어 이번에 민주당 공천에서 비명행사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저는 그 당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은 뭔가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한 권한을 행사했을 것이다. 당대표니까 할 수 있죠. 그 구조였다는 이해일 텐데 지난 공천에서는 결국에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을 아마 언론인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포항 공천 같은 경우에는 저랑 권성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회의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반대하고 했음에도 일이 잘 해결 안 되다가 결국 어떻게든 해결됐는데 그게 하나였고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초반에 얘기가 불거져가지고 우리가 중앙당 공천으로 이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랬던 그런 상황이고요.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청장 공천은 시당 공천위원회 전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손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예.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5월 10일이 아마 보궐선거 공천 발표일이었을 거예요. 그게 대통령 취임식일 겁니다. 근데 뭐 취임식에 공천이 발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방금 그게 공천 사실상 마감 시간이었고 거의 그게 후보 등록이 아마 그 뒤로 2일 뒤인가 그랬을 겁니다. 하여튼 마감 시간이었고 그 마감 시간에 공천을 발표해야 되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의 제기가 많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취임식 공천 그러니까 발표가 미뤄진 게 그 사이에 뭔가 바뀌어서 그 윤상현 위원장이 하는 말이 저는 제가 기억하는 것과 비슷한 게요. 그 공관위에서는 공천에 대해 가지고 뭐 경선으로 결정되었다 아니면 뭐 이랬다. 공관위에서는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공관위 회의에서도 그런 게 결정되었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 당직자들이 배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정보를 그래도 알려줬을 텐데 공관위에서는 그렇게 결정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에서는 일관되게 그 발표된 걸 보면 초반에 경선 원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경선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관위가 5월 초에 뿌려져서 실제로 활동했을 텐데 안심번호를 획득하려고 그러면은 10일가량이 걸립니다. 그게 유권자에게 10일가량이 걸려가지고 사무처 자체 판단으로 일찍 그 안심번호를 확보해뒀던 제주도 한 곳 정도 거기는 좀 애초에 다른 이유로 왜냐면은 제주지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 안심번호 획득
미리 해놨을 겁니다. 그거를. 거기 대리점 경선 이런 거 한다는 거나 그런 것 때문에 뭐 가능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그래서 제주도의 그 한 지역이 경선한 거 빼고는 경선 안 했을걸요. 못했을걸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뀐 적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여의도에 이제 도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횡행했죠. 네. 어제 공항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여쭙는데요. 네. 지금 언론에 나온 특정 시장과 구청장 외에 관련한 기록들이 더 많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대통령의 국정 개입을 이제 주장하고 계시니까 검찰이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전 시점이 되면 당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정황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공천이라는 건 어느 당이나 정무적 판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무적 판단해가지고 세세한 사항을 알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요. 예, 실제로 그 중에 당선된 분도 있고 당선되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제가 어제 사실 지역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싶어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언급될 인사들 일부는 피해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포항 시민 같은 경우도 전혀 알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 포항 지역 정치의 어두운 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수사기관에야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뭐 그런 거 설명하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그랬던 것처럼 혹시라도 뭔가 상황 설명을 위해 가지고 또는 이럴 게 있으면은 지역이나 이런 거 언급하지 않고 그냥 상황 설명을 해줄 수는 있으나, 그걸 무슨 뭐 폭로 정치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이거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던 게, 그때 대통령께서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 이미 언급됐으니까 포항하고 강서를 그냥 언급하자면, 포항 가지고 좀 도당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해주라고 저한테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대표님 그거 뭐 원래 그 공천이라는 거는 그 뭐 당협위원장하고 이런 거 의견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건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강서구청장 공천은 제가 그래서 아니 그 당협위원장들 셋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만은, 아니 뭐 그 사람들이 맨날 내가 되는 사람 저거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 이게 뭐 그 사람들 이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도 판단했기로, 아 이게 맥락이 없는 얘기구나. 이게 차라리 무슨 뭐 어떤 원칙이나 철학을 강조하는 얘기였으면은, 아니 그냥 아니 뭐 대표님 뭐 좀 그런 일이 있어도 뭐 그냥 뭐 그 지방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였으면은 뭐 그래 대통령의 원칙이 그런 거겠구나 하고 그냥 또 그런 원칙을 공천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포항은 당협위원장이랑 도당위원 똑같은 사람이겠지만 당협위원장과 도당위원장 말을 들어서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강서구는 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김태우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아 원칙은 아니구나 우선, 예, 원칙은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지역에 대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사실 지역명을 얘기할 생각 별로 없었고, 근데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런 게 이제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철규 의원이 뭐 그냥 뭐 있었다 없었다 이런 뭐 사실관계 이철규 의원이랑 다툴 필요 없고요. 그거는 뭐 모르든지 뭐 그거는 본인이 방어하든지 알 바 아니고, 그럼 이게 옳냐 그르냐는 한번 이제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옳냐 그르냐는, 네. 옳다 그르다로 판단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거기에 기반해서 또 얘기를 할 게 있겠죠. 네. 지금 개입한 지역이 강서구청장, 창원, 의창, 분당과 반수주라고 하는 거 포항시장 외에 더 있나요? 저는 개입은 어쨌든 판단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제 한쪽은 당협위원장 말대로 한쪽은 당협위원장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철학은 아니라 보고, 근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대선 기여도냐, 솔직히 이런 건데 김태우라는 분이 대선에 뭘 기여했는지 알지 못하고, 예, 뭐 조국 사태 때 기여한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잣대가 만약에 뭐 대통령실에서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면은 저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걸 봅니다 저는. 근데 잣대가 없잖아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그 경북 지역에서 경쟁력 조사를 그렇게
돌린다는 거는 수치를 만들어서 억지로 시스템 공천으로 죽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당에서 보통 시스템 공천하겠다 그러면 숫자 만들어서 죽이겠다는 건데 그거를 한다는 거고 예를 들어 그걸 갖고 서울에서 공천 예를 들어 그 랭킹 매겨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인기 좋냐 이런 거 따지면은 강남 빼고 매번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계량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도한 곳들은 뭐 좀 있겠죠. 근데 계량화는 우선 그 경북에서만 이례적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 돌렸습니다 조사를. 예, 조사 돌렸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거겠죠. 예. 근데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원칙 기준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때가 되면 죽일 사람 죽이고 나와 은원 관계가 있는 사람 뭐 이랬느냐는 두고 봐야겠죠. 예, 사실 이 공천에서 그래도 큰 지점들 예를 들어서 그때 김진태 지사가 경쟁력상으로 상당히 우위였는데 이건 자체 조사도 아니고 그냥 공표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그냥 김진태 지사가 우세한 상황이었고 상대 후보가 이광재 후보가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대통령께서 공천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대통령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대통령과 친소관계에 있는 인사를 넣으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예, 그랬던 거 알고 있을 거고 근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공천에서 그때 정치부 취재하셨던 언론이라면 다 그냥 얘기 나왔던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마저도 그냥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공천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인데 다만 여기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그때 구조를 자꾸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들 자 첫째 김태우 그 다음 포항 그리고 이 김진태 지사 건 이런 것들을 보면요 희한하리만치 예를 들어 당대표가 이불을 싸들고 농성 중인 김진태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당에서 예를 들어서 공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김진태 지사를 자르고 아무 이유 없이 자르고 예, 거기서 갑자기 그 나왔던 것이 저는 그때 당대표 취임하면서 탄핵의 강을 넘어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진태 지사가 무슨 뭐 좀 그런 강성 보수 성향이고 이렇다는 이유만으로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뭐 5.18 행사 대관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유로 들어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그냥 김진태 지사에 대한 그런 어떤 이념적 성향을 바탕으로 간 건데 또 그게 기준이라 그러면 또 날려야 될 사람 많거든요. 예, 그게 기준이면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외과수술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몇 있었고 당대표 입장에서 선거 이기는 게 지상 과제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그냥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면 공관위원장 불러다가 바로 잡으십시오. 예, 이거 말이 됩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불을 싸들고 가야 되느냐. 예, 왜 여론전을 해야 되느냐 거기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그 증언에 따르면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무슨 뭐 누가 아크로비스타에 갔어야 한다느니 뭐 이런 거 또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그냥 여러 잡음에 노정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때 저 당에서는 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발생해 됐을까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왜 김정재 의원은 저한테 한 번도 읍소하러 오지 않고 바로 대통령한테 읍소하러 갔을까요? 원래 도당위원장이 당에 있어가지고 공천에 있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당대표를 찾아와가지고 아니 대표님 공관위원장이 그때 왜냐면 형식적으로는 중앙당 공관위가 그 이제 공천을 관장하게 되는 거니까 포항시장 공천을 본인이 경북도당위원장이자 포항의 의원으로서 아니 대표님 그 정진석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왜 저한테는 오지도 않고 왜 누구한테 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질문이신가요? 대통령께서 친분관계가 있는 인사를 공천한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얘기를 하시기로
제가 성인 군장에서 그렇죠. 예. 제가 뭐 윤리위 뭐 저 걸고 들어가고 할 때 뭐 글을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 뭐 어차피 뭐 아까 말했듯이 당선되어가지고 어쨌든 바로잡은 건들이 있는데 바로잡아가지고 그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이고 그래가지고 도정이든 시정이든 잘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배짱 플레이 한 거죠. 예, 뭐냐면은 공천 관련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이런 걸 갖고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준석이 전체 선거판을 날려먹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가 바로잡아야 될 걸 바로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아크로비스타 가가지고 제가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이불 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이불이라도 한번 이렇게 하고 그거는 왜냐하면 선거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때 6월 1일까지 선거였고 그때 생각해보시면 5월 초 같으면요 5월 초 4월 같으면 전 이미 선거운동하러 전국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온 동네 선거 다 기원주세요 이런 거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한쪽에서는 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하면 선거유세하고 한쪽에서는 이거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선거를 그러니까 하나 바로잡자고 전체 초과상관 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런 포지션인 걸 더 잘 알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네. 그래놓고는 네. 나중에 가가지고 뭐 저한테 이제 탓한 것도 있지만 그럼 대통령이 그런 기준 없이 친분에 따라 공천했다고 당시에 판단한 의원님 스스로 판단하는 지역구가 지금 나왔던 곳들 외에 최대 몇 곳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런 수치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적어도 그곳들에 국한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잘못한 거는 대통령이지. 예. 그리고 그분들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실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명태균 사건, 김영선 뭐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 저희가 뭐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집권 초에 그러려니 또는 그때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할 때 다 그냥 알면서도 넘어갔던 일들입니다. 다 보면은 솔직히 지금 선거 개입 이런 얘기 하지만은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금 당대표는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소리 했다 문제가 아니라 시작부터 당대표에 대한 당무 개입은 계속 해왔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가 만든 겁니까? 예. 멀쩡하던 김기현 대표 자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준석 누가 잘랐습니까? 안철수 누가 전당대회 못 나오게 했습니까? 나경원 못 나오게 누가 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구체성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그 당무 개입에 대해 가지고는 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당대표를 그렇게 신나게 잘라대는데 공천에 있어가지고 별일 없겠습니까 그게? 말씀 주신 대로 공천에 높하게 말하면 개입했다고 보시고 그게 문제라고 당시에 생각을 하셔서 개별 단위로 대응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대응한 것도 있고 아까 그 강서구청장 이런 것처럼 그냥 후루룩 간 것도 있죠 그냥 보면은.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 구조를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문제돼가지고 확인한 것들만 알지. 이게 그런데 하다못해 김정재 의원마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였다고 한다면은, 네.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네. 김정재 의원이 자기 민원 사항을 들고 대표에게 안 오고 대통령한테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대통령인지 여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얘기하는 대통령이고 그런 정도였으면은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때 다 언론에서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나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아까 바로잡은 건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 나쁜 의도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걸러낸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외에 뭐 봤을 때는 사실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를 공천들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거는 뭐 그거야말로 제가 그 구조를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거인 거고요. 네. 그 구조 하에서는 사실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당대표인데 제가 그냥 이건 반농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천에서 저한테 이례적으로 민원이 적었습니다. 저한테. 네. 제가 당대표로서 공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례적으로 민원이 적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네. 저도 최고위원을 4번씩이나 해보고 하다못해 제가 최고위원 시절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여의도 리서치는 뭐 하는 회사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의도 리서치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뭐 항상 이런 거를 저희가 물론 그걸 해서 어떻게 하면은 경선을 개입할 수 있는지도 아직까지 구조도도 없잖아요. 이게 하다못해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당원이 54만 명이었고 그때 선거인단이 제가 알기로는 54만 명이 선거인단이고 제가 알기로 거의 그 중에 투표한 사람 중에 85% 가까이가 문자 투표를 했을 텐데 그 다음에 그 명부로 뭘 어떻게 했다는지가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갖다가 그게 뭐 자료가 뭔가 봤더니 그냥 그 로우 데이터라더라고요. 로우 데이터는 어떤 여론조사든지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뭘 어떻게 조작했다는 건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명단을 받아서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어제 나온 기사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제시해보니 7곳에서 8곳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스가 좀 글쎄요, 언급이야 그 정도 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뭐 준거 숫자로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얘기 들으시면서 지금 어제는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개입이라고 불만하는 정도까지 나왔다고 경험하셨다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과 개입은 임계점이 어디냐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포항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그 포항이랑 강서는 좀 대화 구조가 이상했다고요. 포항에서는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제가 설명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구조화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세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대통령한테 설명해가지고 예 사정이 그렇습니까 하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면 제가 그냥 듣고 뭐 저도 원래 나랑 생각이 비슷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거는 임계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 뭐 정상기로 대통령이 했다는 말도 있고 여사가 했다는 말도 있는데 오늘 한국으로 가야 되는 가정에서 가야 되는 이것도 그 어떤 부분은 유별하고 어떤 부분은 또 한통속이고 이러니까 제가 그걸 준 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냥 제 관점에서 아는 것만 딱 얘기하는 게 포항만 해도 저한테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사실들을 인지하게 된 거는 김정재 의원이 여사한테 얘기했을지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얘기했을지 모른다. 네, 저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대신 나중에 들린 얘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러 간 건 또 여사다. 뭐 이런 게 실제 제가 제시하는 지금 팩트죠, 이제 그거.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태균 씨 지금 구속 관련해서 전화하나 제가 무슨 입장 있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뭐 명태균 씨 차명폰 어쩌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랑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하죠. 왜냐면 명태균 씨가 하는 말 중에 저도 모르는 얘기가 많으니까. 예. 예를 들어 제가 뭐 브라질에서 제가 명태균 씨랑 차명폰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차명폰인지는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그게 와이프 폰인지 차명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런데 저한테 연락 온 거는 그거
무슨 안동의 세명일본가 뭔가 한 행사에서 자기가 3천만 원 받아가지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뭐 사실은 뭐 김태열 씨인가요? 뭐 그 사람이 뭐 2억 원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왜냐면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은 뭐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과 한 녹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내용이 구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데 제 입장 화나는 내용이잖아요. 저 이름 팔아가지고 3천만 원을 무슨 뭐 누가 가져갔다 이러면은 저는 알지도 못한 일인데 제가 언론에서 질문받고 이러니까 열받으면 제가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걸 그런데 차명폰과 됐던 내가 차명폰인지 그쪽 전화 온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감사합니다. 씨가 전한 명태균 씨 전원 중에 네. 뭐 여사가 중처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명태균, 김건희 둘 다 저에게 반말로 한 경우 단 한 번도 제 기억 없습니다. 그거는. 그럼 제가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미쳤냐고 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임식 이후에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야기 나누신 거 기록 보시면서 좀 취임식 날이 공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천에 대해서라도 언급한 상황가 있는 아니 거예요? 공천 그러니까 그 선관위의 그 두 선거 다 공천을 등록해야 되는 날짜가 11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이 겹치기였잖아요. 5월 11일은 공천에 대해 얘기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공천장 5월 10일까지 찍어야 5월 11일까지 찍어야 아마 12, 13일날 등록할 수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입하는 과정은 아니더라도 이 결과를 놓고 뭐 대화를 좀 공천이 끝났는데 공천 개입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